안녕. 나는 PPPD. 나는 은나 PD야. 오늘 우리 팟캐스트에 새로운 게스트가 왔어. 안녕, 나는 비건먼지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코코넛이라고 해. 반가워. 지금 내가 좀 배고프고 졸리고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코넛부터 혹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을까? 그럴까? 일단 나는 저번 주에 비건먼지 팀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소개랑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조금씩 받았고 그리고 어제 뮤지컬을 보러 갔거든? 내가 같은 뮤지컬을 어제부로 세 번째 보는 거였는데 딱 보고 집에 와서 그날 새벽에 똑같은 뮤지컬을 한 번 더 예매를 했어. 그 식스 더 뮤지컬이라고 6월 25일까지 코엑스 아티움에서 공연하는 뮤지컬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제작사에서 일절의 그런 광고나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고 다 내돈 내산으로 추천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들으면서 광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먼저 말해줬네. 이런 센스. 광고 아니고 뮤덕이 들어왔어 우리.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끔 뮤지컬이나 뭐 공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오늘 이 팟캐 녹음하기 전에 그 호크니 전 갔다 왔거든? 데이비드 호크니 앤 브리티시 팝아트 전시가 DDP에서 열리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광고 아니고 확실히 요즘 전시 트렌드에 맞게 그림이나 사진보다도 좀 공간을 잘 꾸며놓은 데가 있더라고. 흔히 말하는 좀 인스타그래머블 하거나 사진 찍기 좋은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DDP가 넓다 보니까 유모차나 이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들이 있어서 조금 배리어 프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았어. 호크니가 팝아트의 거장인 이유가 팝아트는 되게 형태를 뭉개거나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호크니는 그 안에서 되게 세밀한 묘사나 세밀한 웃음거리들 같은 것들을 좀 녹여내서 그런 것들을 또 자세히 보면 그냥 인스타그래머블 한 사진을 남기는 것 외에도 안에 있는 작은 요소들을 즐길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있고 나는 이번에는 은나랑 같이 후크니전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나는 다음 주에 보러 갈 예정이야. 좀 아쉬웠던 거는 아직 삐삐는 보러 안 갔지만 호크니 전이라고 광고를 엄청 했는데 맞아. 이게 데이비드 호크니 앤 팝아트 전시여가지고 호크니 작품이 많지 않아. 그래서 방금 삐삐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 곳도 있고 특히 물이나 이제 물 표현 이런 거 잘 살려놨는데 그 외에는 다른 작가들 작품이 많아가지고 호크니 작품만 기대한다면 좀 아쉬울 수 있어. 내가 아쉬울 수 있겠네. 아무튼 나는 이번에는 좀 바빴던 이유가 서울시립 청소년 센터에서 비거니즘에 대한 강의 교육을 부탁받았는데 거기가 소외계층, 특히 소수자, 특히나 퀴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 소수자와 소수자의 연결고리로서 주제를 채택한 게 비건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좀 웃겼던 게 약간 소수자성 중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퀴어에 대한 반감이 심하니까 비건은 좀 반감이 좀 덜하니까 비거니즘에 대한 것을 좀 엮어서 사업을 풀어나가고자 엄청 고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탈북민이라든지 뭐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동물권이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채식을 되게 마일드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나는 거기 가서 종차별주의를 얘기하고 엄청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종 피라미드 그 채식 단계 그릴 때 페스코, 폴로, 뭐 플렉시테리언 해가지고 피라미드 단계 있잖아. 그게 왜 종차별적인지에 대한 것까지 2시간 강의 내에서 거의 1시간을 할애하면서 왜 비건들이 그 페스코 베지테리언도 빡쳐하는지에 대한 딥한 것까지 아주 다 얘기하고 와버렸어. 하지만 난 아닌 척 하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왔다. 그래서 강의를 나 혼자서 찍고 왔다. 난 아닌 척은 뭐야? 약간 진보적인 비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약간 진보적인 비건. 약간 선 그으면서 약간 하지만 아군인데. 그들이 남이라고는 안 했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안 했다. 그 진보 비건이 내가 아니라고 안 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도 문화생활은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이번에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개봉을 했잖아. 근데 나는 마블에 엄청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코코넛이 엄청 마블 팬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비건 먼지 팀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건 먼지 멤버들이랑 인터뷰를 잠깐 했었어. 뭐 면접이라고 쓰고 인터뷰라고 읽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사대주의. 사대주의 인터뷰라고 하면 마일드해 보이는 그런 음. 사대주의.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지 말고 인터뷰라고 하라 했거든. 맞아. 내가 이 말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아무튼 이 비건 먼지를 만난 게 한 2시 정도 되고 이거 끝나고 내가 잠깐 시간을 때우다가 5시 영화여서 5시에 들어가서 바로 가오갤을 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가오갤을 어떻게 봤어? 재밌었어? 나는 사실 어. 내가 몰랐는데 가오갤 1을 보고 2를 안 봤었더라고. 어. 옛날에 봐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했었고 나는 마블 콘텐츠를 다 챙겨보진 않고 그때그때 영화관 갔을 때 액션 영화 나와 있거나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하면 봤단 말이야. 아. 그래서 가오갤 3 나왔을 때 원래는 볼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근데 코넛이 우리 만나고 오후에 가오갤을 보러 간대. 그래서 보러 가는구나 했는데 다음날 인스타그램에도 다른 이제 비건 인스타툰 그리는 분이 가오갤 보고 온 후기를 그린 거야. 거기 막 동물 실험이랑 동물권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이거 각이다. 이거는 봐야겠다. 보고 같이 얘기하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삐삐한테 바로 톡을 날렸지. 삐삐 가오갤 봤음? 보러 갈래? 이렇게. 나 마블을 하나도 관심이 없으니까 가오갤부터는 내가 팔로우업이 전혀 안 돼 있던 거야. 어벤져스 1 정도까지만 보고 그 뒤도 좀 팔로우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급히 이제 요약본을 보고 결국 내가 떠들진 못하겠다. 너시가 필요하다 해서 코코넛을 불러버렸어. 그래서 이 조합으로 같이 얘기하게 됐고 어떻게 봤냐에 대한 답은 나는 재밌게 봤거든? 네, 재밌는데 이게 시리즈의 항상 아쉬운 점은 이 전 맥락을 알면 더 재밌는 게 있잖아. 맞아. 이 세계관을 다 알고 있고 캐릭터들의 1편, 2편의 내용을 알아야 재밌는데 나는 그래서 2편을 급히 디플에서 봤거든? 디즈니 플러스에서 2편을 보고 이제 1, 2편을 다 본 상태에서 3을 봤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코코넛은 원래 마블 팬이어서 다 봤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삐삐는 1도 2도 안 보고 마블의 최근 콘텐츠도 안 보고 그냥 3을 본 거야. 아니 내가 요약본을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소카에서 빌려가지고 소카에서 요약본을 틀어놓고 운전을 했단 말이야. 위험해. 근데 보진 않았지. 그러니까 사운드로만 듣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가끔씩 한 1, 2분에 한 번씩만 나레이션이 나오고 꽝! 붐! 부시! 그래서 귀가 너무 아프다.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는데 폰은 잡을 수도 없고 20분 동안 그것만 내리 듣고 있다가 귀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음향 사운드에서 이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런 거 할 때 사운드를 나중에 후시 녹음을 따고 당연히 그런 걸 실제로 죽일 순 없을 거 아니야. 다 후시지. 근데 그런 경우엔 실제로 그냥 고기 살점에다가 칼을 찌르는 소리를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맞아. 실제로 고기를 사용한대? 아니 그래서 이 필요한 영화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사운드를 제작해야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때려야 돼. 그러면은 실제로 그 피부를 때리는 소리가 나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커다란 이제 진짜 그 돼지 사체에다가 주먹질을 하면서 소리를 따는 것도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이게 관리가 힘들어서 관리 측면 때문에 실제 동물의 몸보다는 비슷한 소리 내는 걸 만들어 놓고 쓰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최근에 아마 동물 일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꼭 사람을 누구를 찌르거나 싸우는 장면 외에도 다 요즘에는 후시로 사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비슷한 물건들로 소리를 만드는 것 같아. 하긴 이제는 좀 녹음 씬이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래도 한 1980년대 막 90년대 사운드 입힐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걸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마블 팬이 코코넛은 네네. 어떻게 봤어? 원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가오갤 멤버들을 어벤져스 멤버들보다 더 좋아했고 내가 원래 B급 SF 감성 그런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리즈에 알맞는 그런 3부작의 마무리가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재밌게 봤고. 마무리일까? 또 근데 엔딩에는 다시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그 멤버 그대로는 안 나올 거잖아. 어차피 하차한 멤버도 있고 새로 합류한 멤버도 있으니까. 그래서 몰랐어. 이게 약간 팬들이 어디 이적하고 어디 나간다는 걸 다 맞아.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어벤져스랑 비교해서는 가오갤이 좋긴 하거든. 사실 어벤져스는 진짜 너무 정말 히어로 이런 느낌이고
비교적 가오갤은 조금 더 주변부에 있는 캐릭터들을 데려와서 짠 느낌이어가지고 방금 얘기한 약간 마이너한 조금 더 소수자성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심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거 콘텐츠 준비하면서 얘기한 게 아무튼 주인공은 또 백인 남성이지 않느냐 또 미국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아직 빠지진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 몇십 년 동안 미국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코믹스 회사에서 무엇을 더 바라느냐.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그때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그것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되게 원작 코믹스에서 그 팀 자체랑 멤버들이 창작이 된 거는 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어. 엄청 오래 전부터 나왔어. 하긴 대부분 마블 스튜디오가 만들고 있는 게 다 옛날에 있던 코믹스를 가져와서 좀 재분배한다거나 스토리를 다시 짜집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등장한 코믹스 캐릭터 중에 영화에 나온 게 그 2대 아이언맨 아이언하트랑 리즈 마블 정도만 21세기 들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영화를 아직 안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짧게 줄거리 요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이 중에 제일 마블을 잘 알고 있는 코코넛이 요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일단 미리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추천이래 미리 공지드리고요. 혹시 스포일러에 민감하거나 그런 분들은 영화를 다 보시고 나서 들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그 온몸이 금색인 외계인 종족이 있어. 소버린이라는 외계인 종족이 있는데 가오갤 2편에서 가오갤 멤버들이랑 좀 사이가 나쁜 적이 됐어. 그래서 그 소버린 종족의 리더인 아이샤 대사제라는 사람이 그 아담이라는 새로운 좀 강화된 소버린 남자를 그 실험체로 만들어내서 가오갤 멤버들을 공격하고 와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등장인물 중에서 그 개조된 라쿤인 그 로켓이라는 멤버를 납치해와라. 산채로 납치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카오갤 멤버들이 다 막 할 거 하고 주인공인 스타로드는 전 여친인 가모라를 그리워하면서 술에 절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금색인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본거지 노웨어 행성으로 날아와서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야. 막 사람들 공격하고 검을 부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멤버들이 반격을 해서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한 채로 물러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로켓이라는 원래 납치를 하려고 했던 그 멤버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근데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치료를 못해. 왜냐면 치료를 하면 그 로켓 안에 심어져 있는 그 자폭 칩 같은 게 작용을 해서 로켓이 죽는데. 왜냐면 로켓은 그 하이 에볼루셔널이라는 이 작품의 빌런이 옛날에 그 실험을 해서 개조한 그런 동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물을 개조해서 약간 고등 생명체와 같은 사고를 하고 이족 보행을 하고 말을 하고 손도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무튼 가오갤 멤버들이 이 로켓을 살리기 위해서 그 빌런인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운영하는 그 회사의 본거지 같은 데로 습격을 해서 무슨 그 자폭 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코드를 찾으려고 해. 그래서 코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그 스타로드 전 여자친구였던 가모라도 만나고 그래서 가모라가 잠깐 가오갤 팀에 다시 합류를 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로켓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로켓이 결국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로켓이 합류한 가오갤 팀이 그 하이 에볼루셔널이라는 빌런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개조하고 생체 실험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엄청 그 본거지를 때려 부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네, 하차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멤버들도 있고 새로 합류하는 멤버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로켓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의 새 리더가 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이 긴 어. 스토리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상적인 게 나는 스타로드라고 잘 안 불렀었거든 키를. 근데 키를 계속 스타로드라고 불러주네. 너무 착하다. 근데 나는 스타로드가 더 입에 붙어가지고 아 어. 진짜? 약간 그런 거 알지? 토니 스타크라고 안 부르고 아이언맨이라고 부르면 조금 더 편한 느낌? 아 진짜 나는 근데 그런 나는 계속 느낌. 이름 불렀는데 나는 맨날 블랙 위도우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타샤는 이랬거든. 그건 좀 신기하다. 아무튼 근데 영화에서는 이름을 서로 부르니까. 맞아. 이름이 두 개라서 난 너무 힘들다. 블랙 위도우가 나타샤였다니. 이름이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근데 뭐 되게 그래. 신기한 게 이름 하나만 있는 멤버들이 거의 다 가오갤에 밀집이 돼 있어. 그러네. 아, 가오갤은 그치. 그래. 어벤져스 멤버들은 거의 다 이름 두 개야. 왜냐면 히어로 이름 있잖아. 맞아, 방금 맞아. 사실 스타로드도 음. 히어로 네임이고 원래 피터 퀼이잖아. 피터라고 음. 부르기도 하고 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타로드는 히어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스타로드라고 붙여준 거야? 아, 본인이 붙인 거야 이거는. 1편을 보고 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 본인이 날 스타로드라고 불러 하는 그 히스토리가 있어. 아, 마치 내가 날 삐삐라 불러줘라고. 어. 근데 좀 더 이제 뭔가 가족사와 뭔가 다른 히스토리와 함께 섞여 있는 네임인 거지. 다들 약간 인상 깊은 캐릭터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까? 나는 바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네뷸라인데 네뷸라가 어쨌든 대머리기도 한데 되게 강력한 존재이면서 몸이 다 회복이 되는데도 또 이제 바디에 복부에 지방 같은 게 묘사가 되어 있는 느낌? 약간 복부가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봤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뭔가 여성적인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이 묘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캐릭터라서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머글로서는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 머글로서. 진짜 머글이지, 난 어. 정말. 그치. 근데 네뷸라가 사이보그고 타노스가 막 개조를 시켜놓은 몸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나는 근데 최근에 나온 마블 여성 히어로들은 조금 삐삐가 얘기한 대로 옛날같이 완전 쭉쭉빵빵 이런 굴곡진 몸매보다는 조금 탄탄한 몸매를 지향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는 조금 좀 더 덩치가 조금 있는? 너무 마르지 않는 캐릭터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나도 네뷸라가 머리카락이 없는 게 제일 인상적이고 좋았어. 맞아. 사이보그라고 해도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연출했을 수도 있고. 그 디즈니 플러스 애니메이션에서 원래 머리 색깔이 나와. 금발이었다고 나와. 아, 원래 금발이었는데 이제 일부러 뺀 거구나. 내 생각엔 삭발을 했거나 아니면 개조를 하면서 어떻게 됐거나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가 부서졌을 때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네. 그리고 사실 전사로 길러주려고 한 존재가 네뷸라여가지고 그냥 비효율적이어서 머리를 다 없애버렸나라고 하기엔 가모라는 또 머리가 길잖아. 가모라는 인조인간이 아니잖아. 사이보그가 하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제 가모라는 머리가 길고 네뷸라는 없는데 둘이 이제 같이 난 둘의 그런 케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사이보그랑 어쨌든 생명체랑 자매인 설정도 되게 머글로서 신기해. 아, 근데 그 설정상 원래 네뷸라를 타노스가 입양했을 때는 개조인간이 아니었으니까. 그치. 원래 한 명 하면 다른 종족을, 그러니까 그 종족을 이거 제가 히스토리가 들어가는데 다른 종족을 파괴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똑똑해 보이는 여자들을 골라서 여전사로 키운 거야. 입양한 딸들인 거지. 입양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럼 네뷸라도 원래 사람이래. 뭐 어쨌든 생명체긴 했던 거네. 그렇지. 그럼 네뷸라도 머리가 부상이 당하면 좀 심각할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아무튼 사이보그지만 아예 로봇은 아니니까. 어쨌든 또 재밌는 질문도 들었었는데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이잖아. 그렇지만 몸이 자라는 형태는 나무잖아. 그러면 그루트는 나무인가 동물인가? 근데 그 질문이 난 좀 무의미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식물인가 동물인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차피 다 외계인들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생명 종구분이랑 그게 맞지가 않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라쿤은 라쿤이야? 아니면 동물이야? 아니면 고지능이니까 라쿤이 아니야?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세계관이 아예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가오갤 세계관상 외계 행성에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다는 설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로켓은 어디쯤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로켓이래. 로켓 그루트는 그런 식물이냐 동물이냐 범주가 무의미한 행성에서 나온 종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루트도 뭐 어떤 실험의 대상이었어가지고 바뀐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아니래. 없는 거지. 아니래? 그냥 원래 종족이 있고. 그렇대. 그루트는 원래 그 종인데 근데 지금까지 그 가오갤 1, 2, 3이나 다른 콘텐츠에서도 그루트 같은 종이 나온 적이 없잖아. 그거는 뭐 희귀 종인가 보지. 앞으로 또 나오려나? 근데 1편에서 그루트 죽었지 않아? 맞아. I'm Groot, we are Groot 하면서 죽었잖아. 맞아. 쿠키 영상을 보면은 쬐끄맣게 살아나. 그래서 근데 감독 피셜 1편에까지 나온 그루트랑 2편부터 지금까지 새로 나온 그루트랑은 다른 개체래. 그러니까 1편의 사체라 그러면 좀 거시기 한데 그 나뭇가지 해서 묘목이 새로 자라난 거야. 접붙이기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에 보면 짧은 영상들로 그루트가 자라나는 그 맞아, 내용을 담은 게 있는데 나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그거를. 나도. 그러면은 그루트는 그 이전에 1편의 기억을 가지고는 있는 거야?
그거는 그루트한테 물어봐야지. I'm Groot. 근데 어쨌든 그루트 얘기하니까 나는 좀 되게 알고는 있었거든. 1편에서 진짜 감동 모먼트가 I'm Groot, I'm Groot만 이야기를 하던 그루트가 맨 마지막에 다들 지켜줄 때 We are Groot 하면서 맞아. 끝나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설정이 있는 거야. I'm Groot, I'm Groot, I'm Groot 하다가 맨 마지막에 I love you guys 하는데 아씨 저걸 또 써먹더니 차라리 I'm Guardians 하든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또 써먹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 아니 근데 그 감독이 그 트위터에서 약간 이게 이 팬들의 가설이 맞다고 인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지. 원래 그루트는 맨날 I am Groot, I am Groot, I am Groot 하고 다니는데 다른 멤버들은 그루트랑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빠르게 그치. 알아듣잖아, 다 그치. 점점 더. 근데 마지막에 그루트가 I love you guys 할 때도 실제로는 그루트가 그냥 I am 그루트라고 하고 멤버들은 진짜 얘들아 사랑해라고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을 한 건데 이제 관객들도 I love you guys라고 알아듣는 거는 이제 관객들도 그루트의 언어를 알아들을 만큼 친해지고 가족이 되었다는 설정이지. 그러니까 1편에서 위어 그루트라고 한 거는 진짜로 맨날 I am 그루트, I am 그루트 하다가 처음으로 위어 그루트 하면서 죽은 거고 다들 구해주면서 그리고 3편에서는 I am 그루트라고 계속 하는 거로 관객들이 알아듣는 거고. 아, 우리가 알아듣는 걸로 그냥 연출한 거구나. 어. 나 이제 알았거든? 근데 오. 내가 이제 할 정도면 연출이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그냥 차라리 똑같이 I am Groot 했는데 옆에서 love you too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른 표현으로 이게 I love you guys였다는 걸 알릴 수 없었을까? 혹은 모르겠네. 이게 그런 방금 숨겨진 연출이 조금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건 같아. 알 사람만 알아라.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그러면 이제 4편부터는 I am Groot 아니고 관객들도 알아먹으니까 이제 I am Groot 그만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건가? 그걸 모르겠어. 근데 일단 다음부터도 그루트가 분명 나오기는 할 텐데. 근데 쿠키 영상에서 그루트가 I am 그루트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네. 쿠키 영상에서는 I am Groot 했네. 그 음악 고르고 했어? 할 때. 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했던 것 같아. 아 그래? 그랬대.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럼 다시 I am 그루트인 걸로. 뭐야? 그때 한 번. 그때 한 번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가까워지진 않았다. 성우도 연기를 하고 싶을 텐데 맨날 I am Groot만 하니까 좀 답답하겠다. 내가 보기엔 성우가 아니라 연출한 쪽에 답답하지. 이게 시나리오 쓰는 입장에서는 한 캐릭터가 같은 말만 하면 아주 힘들거든. 그리고 그 맥락을 다 상대방이 말 쳐주면서 무슨 뜻인지 연출을 해야 되는데 맞아. 까다로울 것 같아 쓰기가. 그래서 맨날 그루트가 말한 거 이해한 거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하고 다시 한번 그거를 반복해서 설명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관객들 알아들으니까. 그랬고 나는 멘티스가 잘 이렇게 눈에 안 띄고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조연 중에 조연이잖아. 근데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동물과의 어떤 접촉이 있거나 할 때 다 공격하려고 했을 때 멘티스 딱 막는 장면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나는 물론 이게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설정이긴 해도 그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안을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고 또 엄청 잔인하게 보이는 괴물이라고 해도 그 괴물을 그냥 적으로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좀 개념 해체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 동물도 혹은 이 괴물도 어떤 불안을 느끼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딱 보여주는 게 멘티스 역할이었거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멘티스가 스토리 중간중간마다 약간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편견이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게 멘티스의 어떤 매력인 것 같아서 맞아. 특히 이번 3편에서는 그게 되게 눈에 잘 띈 것 같아. 맞네. 나는 또 생각해보니까 그 로켓이 갇혀 있었을 때 동료들 중에서 티프스라는 바다 코끼리 친구가 있는데 그 바다 코끼리 친구가 몸을 해체당하면서 재조합된 게 휠체어 모양을 연상시키는 모습인 거야. 근데 어쨌든 89번 실험 개체군들은 불완전하고 되게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서 묘사되면서 폭력을 당하는데 그게 어쨌든 계속 장애의 형태를 묘사하는 느낌이어서 나는 그걸 보면서 계속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계속 입막음을 이렇게 토끼는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말을 못하는? 말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감각기관을 불구로 만드는 형태가
아무튼 정상성의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으니까 사실 외계 종족이거나 그랬다면은 그게 불구의 표상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런 상상력들은 좀 부족하고 좀 더 세밀히 써야 하지 않나? 라는 것을 나는 보면서 좀 생각하긴 했어. 근데 왜냐면 그 뭐야, 이것도 이유가 있어? 왜냐면까진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까진 아니고 그냥 치밀한데 감독의 의도가 그렇게 약간 원래 생명체의 그런 생태, 원래 생명체가 자기가 원래 속한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관을 그 빌런인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실험을 함으로써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른 생명체들을 개조를 하고 통제를 하는 성격이다를 원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연출이었대. 근데 사실 나도 그 바다코끼리 팁스를 보면서 그 바다코끼리가 원래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억지로 땅에서 살게 하려고 바퀴를 달았는데 굳이 바퀴가 아니고 다른 걸 달는 설정이었어도 될 것 같긴 했다라는 생각을 나도 보면서 하긴 했다. 수달도 설명 좀 해줘. 맞아, 수달도 그 집 뭐지? 그 로켓 어렸을 때도 로켓이랑 엄청 친한 수달이 있는데 그 수달도 원래 앞발로 되게 뭐 먹을 것도 찾고 뭐 숨기도 하고 헤엄치고 그렇게 엄청 앞발 두 개가 한 쌍이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 그것을 그런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걸 잘라서 되게 기계팔 같은 그런 와이어 같은 걸로 대체해 놓잖아. 그리고 토끼도 되게 닭이 뭐 입으로 토끼똥을 먹어야 되고 다리로 팔짝팔짝 뛰어야 되는데 입에 뭘 막고 거기다 마이크 같은 거 설치하고 되게 좀 기괴한 와이어 같은 팔다리 같은 걸로 되게 대체하고 그래서 그런 감독 의도는 일단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자기 생태계에서 잘 기능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이 에볼루션의 그 빌런이 내가 보기엔 이거 완벽하지 않아. 나는 완벽하게 이런 기능이 필요해. 예를 들면은 앞발이 아니라 손 같은 걸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이것저것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필요해. 라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완벽한 어떤 신체가 기준이 있고 그 신체로서 가는 걸로 시술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불편할 수 있는데 나는 반대로 그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조를 했다는 게 나는 일부러 감독이 물론 방금 코코넛이 얘기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약간 가시화한 거라 생각도 했거든. 근데 이게 전체 스토리상 희생되는 존재들이어가지고 좀 난 불편한 것도 그게 너무 난 불편했고 로켓의 아픈 과거로서 약간 도구적으로 쓰이는 존재들이잖아. 그 실험 같이 당한 친구들이. 근데 로켓만 조금 그런 장애를 좀 떠올리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다른 3명의 다른 동물들은 다 방금 얘기한 휠체어나 혹은 뭐 의족이나 이런 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맞아. 그런 연출을 일부러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를 약간 가시화하거나 장애를 가진 존재들을 좀 비인간 동물의 모습으로 같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의도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한 건 나도 잘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어. 하긴 근데 이게 계속 이제 피해받는 대상을 다시 이제 SF 모든 게 픽션인 영화에서 또다시 피해자로 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문제점은 항상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맞아. 근데 현실과 동떨어지게 다시 그들을 히어로물로 내세웠을 때 억지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당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대를 잘 못 느끼게 한다라는 데서 좀 비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약자를 그려내는 방식들이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져야지 이런 비판들이나 아쉬운 지점들 좀 개선될 수 있긴 하다라는 생각이 또 말하면서 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약자에 대한 묘사 말고도 그 진화 과정에 대해서 우열이 있는 맞아. 묘사들이 좀 많잖아. 그거는 맞아. 또 그 문제적인 게 하이 에볼루션 이의 최종 결과물이 결국에는 이족 보행하는 뭔가 토끼, 이족 보행하는 거북이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잖아. 인간이랑 되게 유사한 형태잖아. 이족 보행뿐만 아니라 비율이나 맞아. 말하거나 하는 형태 다 맞아. 모두 인간과 비슷하게 되어 있지. 맞아. 근데 사실상 물살이들이 제일 많이 지구상에서 진화를 해서 7차례 정도 진화를 했고 인류는 2차례 정도밖에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물살이들이 훨씬 더 고등 진화한 생명체들이고 그들은 스스로 젠더를 바꾸잖아. 얼마나 고등 생명체들이야. 그들은 성전환 수술 없이 트랜스젠더들이 된다고. 얼마나 부러워. 그러니까 방금 나도 이거 부분에 되게 불편했었는데 보면서 어떤
아직까지 또 이 가오갤의 세계관에서는 우주가 되게 넓고 다양한 종족이 있고 다양한 빌런도 있고 어떤 싸움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구 그리고 인간이 약간 중심이고 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계속 깔고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맞아. 어.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뭐 동물 실험이나 그런 것을 되게 끌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나는 좀 웃겼던 게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세계관 속 외계 생명체들 사이에서도 약간 순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약간 제일 높은 게 인간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이족 보행을 하는 그 인간형 외계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과 조금 많이 다른 형태의 지능형 외계 생물이 그 다음이고, 그 밑에는 지능이 없는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생명체들이 그 맨 밑에 있고,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도 보면 지금 뭐 1편부터 지금 1편에서 처음 등장해서 하차했다가 뭐 하차한 멤버 포함 지금 새로 등장해서 합류한 멤버 포함 다 보면 거의 다 이족 보행을 하는 고등 생명체형 외계인이란 말이야. 맞아. 물론 코스모를 제외하고. 근데 심지어 코스모도 심지어 그 종이 뭐냐면 초능력을 얻은 강아지잖아. 그러니까 걔는 인간이랑 제일 가까운 생명체인데, 심지어 유일하게 이족 보행을 하는, 아니 이족 보행이래, 미안, 사족 보행. 사족 보행을 하는 생명체도 인간과 제일 친숙한 생명체를 갖다 놓은 거지. 물론 코스모가 초능력을 얻는 물론 과정에서 그런 사연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로켓도 되게 고등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전투 능력이 있고 되게 재주가 많은데 결국 이족 보행을 하는 생명체잖아. 심지어 지구 출신인데 이족 보행을 하도록 개조되어 놓은 비인간 동물이잖아.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1편에 등장했을 때부터 로켓이 똑같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전투 능력이 좋은 캐릭터였는데, 인간처럼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사족 보행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캐릭터였으면 관객들에게 지금처럼 어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나는 심각하게 들었고, 그리고 되게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지구의 동물들을 갖다가 개조해서 이족 보행을 하는 인간형 그런 생물의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차피 가오갤 그 세계관에서 다른 외계 행성에 비슷한 외계 종족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실험을 해서 또 새로 만들려고 하지? 약간 그런 의문도 나는 들었어. 맞아. 사실 나는 방금 얘기한 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 게 나도 생각을 별로 못 해봤는데, 우리가 이 영화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컷이 기억나? 첫 번째 컷에 라쿤들이 잔뜩 있고 새끼 라쿤들이 막 있다가 그 새끼 라쿤에 묻는 인간의 손이 있고 그 새끼 라쿤 중에 가운데 있는 아이의 눈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연출을 보면서 그냥 이번 영화는 그냥 비인간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험동물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눈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가 1, 2편에서 봤던 로켓이라는 걸로 연결되잖아. 근데 얘기한 대로 로켓이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별로 비인간 동물이라고 인지를 안 하는 그 존재거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사람 같은 존재인 거야. 맞아. 조금 외견만 다를 뿐이지 막 총 쏘고 뛰어다니고 옷 다 입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다 그냥 지정선별 남성의 어떤 인간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존재를 이번에는 이제 비인간 동물로서 그린 건 좋지만, 사실 영화 대부분에서 계속 누워있었잖아.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신체로는 사실 동물이었어 라고, 약간 이게 지금의 종차별주의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동물권 영화라고 해석되는 게 사실 과연 맞는가? 사실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 이 정도는 거의 동물 복지 얘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맨 마지막 쿠키에서는 늑대처럼 보이는 무리가 인간처럼 보이는 무리의 외계인들을 에서 공격받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오갤 멤버들이 그 존재들을 거의 뭐 초능력을 써서 막는 게 아니라 죽여. 그냥 싹 다 죽이려고 이제 막는 거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죽여. 근데 그런 장면들이 과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동물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린 딱 깔끔하게 안전하게 동물 복지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선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사실 비건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동물, 비인간동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린 다 똑같이 권리가 있고 살아가야 한다. 서로 착취하지 말자. 이런 내용을 이제 비건들이나 이제 동물 해방주의자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영화는 삐삐가 말한 대로 동물복지 영화지 동물권 영화는 좀 아닌 것
같긴 해. 음. 왜냐면 사실 중간에 난 싸울 때도 많이 그 괴리를 느꼈는데 로켓을 구하기 위해서 하이레볼루션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막 막고 있는 그 군인들이라고 묘사되는 존재들도 다 동물을 이렇게 기계에 섞어놓은 사이보그 동물들이 와서 막고 있거든. 막 맞아. 돼지 얼굴에다가 밑에는 기계라든지 막 개나 아니면 약간 벌레 같은 존재에다가 기가 섞여 있는 그런 애들이 와서 막는데 그런 거는 막 그냥 죽이더라고. 근데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퀴리랑 드렉스가 대화할 때 드렉스가 다 죽이자 이러는데 퀴리 막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제 싸울 때 퀴리 인간 동물 같은 경우는 죽이지 않고 어떤 스티커 같은 걸 붙인 다음에 이렇게 싹 모아서 넘어뜨리거나 혹은 좀 공중부양 시켜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탈생이 없이 싸움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머지 그 비인간 동물인데 기계가 섞여 있는 애는 다 죽여버려 그냥 막 초록색깔 피가 튀고 막 난리가 나. 너무 징그러워 서로 이래가면서 죽인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나는 그 존재랑 로켓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이 착취당한 비인간 동물인데 실험당하고 기계를 몸에 섞어서 그냥 착취를 당하는 어떤 존재잖아. 하이레볼루션을 위해서 쓰여버리는. 근데 그거 중에서 로켓 한 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서 왜 그 다른 존재들 똑같이 착취당한 존재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가가 좀 맞아.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표상되는 게 대표적인 게 돼지인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털 달린 동물들은 좀 귀여워하고 우리가 먹는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라고 표상되는 편견들이 그 안에서 캐릭터로서 그대로 묘사됐다고 생각해. 일부러 그걸 생각해서 쓴 거라 생각해 오히려. 나는 약간 그 가오갤을 그 아까 말했던 쿠키 영상까지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대중들의 그런 평균치에 맞추기 위해 선을 되게 잘 그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그 후반부 보면 다른 멤버 가오갤 멤버들이 자 고등 생명체들 빨리빨리 대피시켜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로켓만 유일하게 그냥 비인간 지구 출신 비인간 동물들이 갇혀 있는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서 원래 자기 어렸을 때 모습과 똑같았던 그런 애기 라쿤들이나 그런 애들을 보고 걔네들까지 데려가잖아. 아, 나 그 근데- 장면에서 피식했잖아. 너무 심파였어. 맞아. 물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여담이긴 한데 애기 라쿤이 그렇게 작은지 몰라서 처음 보고 깜짝 놀랐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되게 그 장면에서는 되게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장면에서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동물권 얘기하냐고 이런 거 뭐 또 그런 뭐 그런 과격한 레디컬한 동물권 얘기하는 영화 아니냐고 그럴까봐 또 쿠키에서 굳이 그 장면을 넣어줬어. 심지어 쿠키에 만약에 새로운 멤버 소개를 할 거였으면 굳이 그 장면일 필요가 없었어. 그렇지, 맞지. 하지만 굳이 그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장면을 넣었고, 굳이 그 새롭게 합류한 어린 꼬마애와 로켓의 대화를 넣어서, 하지만 뭐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화를 넣었단 말이야. 맞아. 일부러 이 질문 자체가 딱 그 마지막 장면 후기 장면에서 질문하는 맞아. 거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동물권에 대한 의심을 가진 딱 그 타이밍에 맞아. 딱 그 질문을 한 거였어. 그래서 나는 되게 불필요한 장면이었으며 선을 잘 그은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쿠키에서 가오갤 멤버에 새로 합류한 2명 중에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합류를 하자마자 아무리 센 초능력을 갖고 있는 애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생을 하도록 시키는 게 과연 그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맞는가 라는 그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방금 이 얘기 들으면서 사실 이게 마블 시리즈 통틀어서와 가오갤 시리즈 통틀어서 나는 계속 조금 불편하고 내가 마블 팬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을 너무 옹호하기 때문이야. 맞아. 목적이 맞으면 폭력은 정당해라는 게 깔려 있어. 맞아. 우리는 세고 우리가 세면은 지킬 존재가 있으면은 폭력으로 폭력을 이겨야 돼가 모든 맞아. 어벤져스와 가오갤의 기본 깔려있는 전제란 말이야. 우리가 더 강해져서 지켜야 돼. 우리가 더 강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이뤄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로켓의 생명이 물론 중요하지. 주인공들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친구니까 중요한데 그 목숨 한 명이 훨씬 귀하고 나머지 그걸 막아서는 존재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위계를 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 폭력이야.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사랑이야. 맞아. 그러니까 누구를 꼬셔서 빠지게 해. 예를 들면 멘티스도 드렉스를 이용해서 드렉스에게 빠지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장면도 되게 불편했던 게 어쨌든 동성애를 희화화하는 장면처럼 되게 느껴지거든.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같은 동성이 사랑에 빠지는 걸 희화화하는 식으로 뭔가 누군가를 꼬시는 장면들이 사실 미디어에서 가끔씩 나오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웃음 포인트가 될 때마다 사실 난 너무 불편하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스타로드 역시 문제 임무를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매니저를 꼬시겠다라고 하면서 넘어오게 계속 수작을 거는데 맞아. 근데 그 수작에 처음에는 계속 안 넘어가고 내가 피식피식 저거에 넘어가냐 하는데 캐릭터들도 그렇게 안 넘어가다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 꼭 필요할 때 넘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로드가 봐봐 나한테 넘어왔댔지? 라고 하는데 진짜 죽이고 싶은 거야. 스타로드 넌 주인공이지만 너 이젠 죽어줘야겠다. 내가 걔 편을 들 수 없게 자꾸 날 만들어. 내가 자꾸 마블의 팬이 될 수 없게. 근데 애초에 이게 이번에 동물 실험을 다루고 PC한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일단 1 시리즈가 PC한 편이라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은 어떤 게? 그러니까 이 가옥의 시리즈. 시리즈나 가옥의 콘텐츠나 이번 세 번째 콘텐츠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그렇게 PC한 영화가 아니야. 애초에 이 캐릭터 자체가 악동이고 올바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의리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이 마블 시리즈를 기획하거나 이번 가오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의 있잖아. 평화 혹은 어떤 완벽함 그리고 좀 잘 분배되고 뭐 충분한 자원이 있는 어떤 것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심한 사람이 연출하는 거 생각하거든. 이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실 그 악당이라 그려지는 헤아이 에볼루션이 악당이지 물론 동물 실험하고 완벽한 종을 만든다 헛소리 하면서 그걸 하잖아. 근데 걔네가 말하는 논리는 완벽함이잖아. 어떤 완벽한 종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완벽한 건 없고 각자 자기대로 살아라는 건데 그 자기대로 살아 안에 폭력도 있고 방금 같은 이제 약간 빠른 면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라고 하는 거에 좀 포용을 해줘 버려. 하지만 포용 못하는 거가 이제 그 선을 딱 긋는 거지. 맞아. 의도적으로 선을 그은 게 우리는 동물 복지까지는 선을 긋고 동물 권까지는 아니야가 선을 그은데 그 이야기인 거지. 하지만 나는 연출적으로 보면은 그 중간에 아이들부터 구한 연출에서 그 앞에 계속 사실 맨 첫 번째 컷부터가 동물 실험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줍줍거리는 아이들을 먼저 구하잖아. 그것도 물론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처럼 보이는 어떤 종족을 새로 만들어 놓은 종족인 거지. 실험 대상인 종족들을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먼저 대피를 시키잖아. 고등생물 빨리 대피시켜 이러면서. 난 그때 근데 이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언제 구해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막 맞아.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막 너무 다 끝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애가 타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한 그 심파 연출로 로켓이 딱 나와서 나머지들을 같이 데려가야 돼라고 이제 퀴르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게 뻔한 연출이긴 한데 야, 누군가한테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일 거고 누군가는 나처럼 이거 왜 안 나와 안 나와 하다가 나오는 거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부러 연출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통했을 것 같아. 사실 동물권 인식이 없거나 동물복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 아이들을 구하나 보다 하고 끝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한번 트위스트를 준 거? 이거는 영화의 재밌는 면이었던 것 같고 근데 좀 결과적으로 아까 코코넛이 얘기한 대로 좀 마지막 그 쿠키를 추가한 것과 전체적인 그런 종차별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트위스트 자체는 인간 동물이 케이지 안에서 실험 당한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하는 것 자체로 트위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한다. 맞아. 그 자리에 나는 처음에는 그 마지막 그 구한 장면 전까지는 그냥 비유한 건가? 그럼 이 친구들이 그 비인간 동물의 비유인 건가? 보통 우리가 반대로 비유를 하는데 그 동물권주의 같이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흔히 하지. 그러니까 그 동물의 자리에 착취당하는 비인간 동물 자리에 인간을 넣어보는 것처럼 이것도 그 비유를 한 건가 생각을 처음 했었어. 우리가 이제 숨가쁘게 동물 실험 중심으로 가오갤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그 영화 전체적으로 또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비판이 많았지만 또 좋았던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 부분의 포인트들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래. 우선 마블에 대해서 가장 애정이 많은 코코넛부터 그 애정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땠어? 일단 나는 가오갤 시리즈를 워낙 원래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내가 원래 마블은 거의 항상 무조건 개봉하면 아이맥스로 보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침 예매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관에서 봤는데 그 일반관에서 본 게 살짝 후회됐고 조금 후회됐고 그리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지막에 원래 가모라랑 스타로드 그 주인공 퀼이랑 원래 연인 관계인데 뭐 가모라가 죽고 과거의 가모라가 나오고 그렇게 타임라인이 바뀌면서 그
스타로드와 연인 관계였던 가모라의 그런 과거는 전부 없어지게 되었잖아. 맞아. 그래서 근데 스타로드가 처음부터 막 엄청 술 마시면서 맨날 술에 취해서 되게 슬퍼하고 가모라를 그리워하고 찾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모라랑 되게 이번에 조력자 관계이면서도 되게 가모라의 그런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에 스타로드가 가모라를 쿨하게 보내주고 가모라도 쿨하게 가고, 그 대신 스타로드를 싫어하진 않고 스타로드가 이 정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원래 스타로드가 영화 전반에서 가모라한테 계속 너는 되게 우리 소속이다. 원래 그 과거 타임라인에서 살아 돌아온 새로운 가모라가 되게 그 라바조스라는 그 가오갤 시리즈에 계속 등장하는 약간 의적이 한 스푼 들어가 있는 해적 연맹, 도둑 연맹, 도적 연맹, 그런데 가모라가 그런 라바조스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스타로드가 너가 있을 곳은 그런 라바조스 같은 도둑놈들 소굴이 아니고 우리랑 같이 있어야 돼. 너는 우리 가족이야. 계속 그러다가 스타로드가 쿨하게 보내주고 가모라도 결국 거기서 라바조스 안에서 진정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소속감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이 영화는 멤버들을 되게 작별을 쿨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구나 라는 걸 되게 느껴서 좋았고, 그리고 되게 동물권 얘기를 안 한 거, 동물권 얘기 말고 영화 전반적인 감상평을 얘기해 보자고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하나 더 생각난 게 그 맨 처음에 거의 영화 초반부부터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가오갤의 새 멤버로 합류한 그 금빛 외계인 소보린 종족의 아담 오록이라는 그 엄청 센 애가 되게 실험체로 원래 만들어졌고 되게 그 동족들한테 어느 정도 예쁨은 받았는데, 결국 다른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에서 되게 형태는 이족 보행을 하는 인간형 외계인이지만 되게 인간들이 비인간 동물을 사용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인간이 전투마나 그런 마찰을 끄는 말들을 그런 데다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들에게 또 애정을 느끼고 되게 돌봐주고, 맞아.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한번 궁금하면 무조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점 만점 몇 점? 5점 만점에 3.5점. 3.5점. 음. 오. 나도 아담 등장이 좀 재밌었는데, 그 사실 2편까지 본 사람들은 이 소버린 그 종족이 되게 완벽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 잘난 줄 알고 좀 콧대 놓고 이런 빌런이란 말이야. 좀 자존심이 되게 강하고, 그 약간 미국을 비유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원격 조종하면서 막 공격하고 이래.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근데 이번 3화에서 걔네도 사실 알고 보니 그런 더 높은 하이 에볼루션에서 만들어진 어떤 애완용이라고 해야 하나? 그 예쁘고 쓰임새 있는 그런 종족이었다는 거잖아. 나는 그것도 하나의 약간 권력을 해체하는 스토리였다 생각은 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재밌게 봤고. 맞아. 심지어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은 흑인이고, 맞아. 그니까. 다루는 존재들은 백인처럼 보이지. 딴 얘기지만 나는 가오갤이랑 어벤져스의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빌런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다? 뭐 당연히 빌런이 나쁜 점이 있고 악랄하고 하는데도 잘 보면은 빌런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매력적이고 포기할 줄 모르고 그러거든? 전체 스토리에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했구나, 재밌구나 이런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원래 가오갤은 그냥 웃긴 맛이거든? PC보다도 그냥 위트가 있고 웃기고 좀 뻘소리하고 이래야 재밌잖아. 맞아. 근데 원래 시작할 때도 막 춤추고 노래 엄청 나오고 막 이러거든? 막 되게 쓸데없이 연출에 카메라 기술 엄청 써가지고 그냥 보는 재미를 주는 영화인데, 이번엔 좀 진지하게 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가 덜하다. 그리고 기존 캐릭터나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 부분을 말로 계속 대사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적으로 되는 거야. 그걸 재밌게 쓰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겠지. 이걸 처음 유입된 사람도 그러니까 1, 2편 안 보고 혹은 어벤져스 세계관을 몰라도 처음 유입돼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계속 대사로 이거를 주는데, 맞아. 정보값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게 처음 본 사람도 약간 잘 못 알아듣고 봤던 사람들을 또 보면은 저 얘기를 또 하네 해서 좀 재미가 없고, 이런 거를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 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고, 그리고 나는 가오갤의 특징 중에 하나나 이번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우주 영화지만 아주 시끄럽다. 오디오가 비지 않고 음악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막 너무 시끄러운 영화를 안 좋아하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좀 나는 좋아하긴 해. 빵빵 이렇게 시끄럽고 액션 많이 나오고 음악도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재밌었어. 근데 이제 삐삐는 좀 같이 보고 나왔는데 삐삐는 좀 정신이 없었다. 시끄러웠다고 하고, 나는 우주 영화 중에 제일 시끄러운 영화가 가오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냈지. 그래피티나 인터스텔라 같은 잔잔한
영화들을 나의 우주 SF 영화들을 망쳐놨어. 근데 현실적으로 우주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가거든? 맞아. 그래서 맞아. 음악이 안 들리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맞아. 가오갤은 그걸 싹 다 무시한 거야. 어떻게 했나 보지. 어떻게 발전된 기술로. 아니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폭발할 수가 없거든. 근데 자꾸 옆에서 코코넛이 어떻게 기술로 했나 보지. 잠깐 폭발한다고 우주선 안에 산소가 있나 보지. 그래서 아씨 맞는 말인 것 마블 같긴 팬은 하지만. 약간 마블 팬들은 적응한 것 같아. 어. 이게 그리고 거기 가오갤 영화 보면 우주선 안에도 심지어 중력이 있어서 걸어 다니잖아. 그렇지. 바닥에 아니, 이런 건 기술로서 그거는- 할 수 있지. 그러면 산소도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렇긴 근데 한데. 우주 전체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건 좀 그 이상하잖아. 우주선과 근거리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약간 이게 네. 논쟁거리가 된다는 이런 먹으의 시선. 나도 근데 5점 만점에 3.5는 주고 싶어. 3.5에 4점 사이? 오히려 음. 그래도 동물 실험이 우리 비건들이나 동물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동물권이 아니라 동물 복지 얘기니까 아쉬울 수 있어도 아직 사회는 동물 실험을 하잖아. 동물 실험을 그만하자. 이 공감대를 만들고 동물 복지부터 챙기는 것도 필요한 움직임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서 이 동물 복지를 다뤄준 건 나는 아주 칭찬한다. 짱이다.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역시. 당근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만. 마지막 삐삐는 어땠어? 나는 우선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성비나 젠더나 성비나 인종이나 연령대나 심지어 종간을 넘어서도 고민하려고 했던 흔적들은 되게 좋았고 뭐 세부적으로 어쨌든 걔라는 캐릭터를 코스모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위해서 어떤 동물들을 착취했는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또 상기할 수 있긴 하잖아. 그런 지점이 좀 긍정적이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코스모도 사실 약간 러시아 깐 거 같잖아. 맞아, 이게 맞아. 딱 러시아 같잖아.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세계를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지킨다라는 것과 백인 우리가 남성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되어서 우주를 지킨다. 어벤져스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 이게 약간 영어로 대사를 치면서 보는 이 마블의 영화를 보는 게 좀 나는 쉽지 않았고, 뭐 군데군데 안 좋게 보려니까 계속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는 결국에는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그것을 다른 행성으로 갔을 때도 어떻게 다시 그 잘못됨을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잖아.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그런 반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고 논의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된 부분에서 안전망 안에서만 살짝쿵 할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정당화할 수 없는 뭔가 없는 폭력들, 비건들이 정당화하지 못하는 폭력들에 대해서는 또 절묘하게 아니야, 우린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가능해라고 이야기를 고기도 하잖아. 먹을 거야, 물사이도 먹을 거야. 근데 토끼만 실험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사실 보는 내내 나는 이제 영화를 따라가는데 지장은 없었거든. 뭐 처음 갤럭시 1, 2를 가오갤 1, 2를 안 보더라도 흐름을 따라가는데 지장은 없고, 설명은 친절하나 그냥 그 친절한 설명은 결국엔 돈을 위한 것이고 새로운 팬을 유입하기 위한 것일 뿐, 그냥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확장하는 그냥 마블의 욕심 같다 정도로 느껴져서 난 더 이상 마블에 돈을 쓰고 싶지 않고 손듣기 오죠. 디즈니 플러스에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만 열심히 다지고, 나는 사실 이 점도 안 주고 싶거든. 박하다. 미안, 난 진짜 보는데 너무너무 많이 어이가 없어서 피식피식 많이 웃었고, 진짜 빡친다 하면서 많이 봤고, 그러니까 뭐 다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해석을 해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I'm Groot 이런 거, I love you guys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시킨 거는 그럼 감독이 잘못한 거야. 맞아. 이 정도로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 못한 거면 감독이 잘못했어. 그건 너무 감독을 빨아준다라고 하죠. 저는 그런
그렇게 빨아주면서 저는 마블을 보지 않을래요. 조합이 좋았네. 마블 팬과 마블 안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삐삐의 마지막 마블 리뷰. 처음이자 마지막. 네, 전 캡틴 마블 안 봤다길래 캡틴 마블을 보라고 차라리. 캡틴 마블 봤을걸? 봤었나? 봤나? 몰라, 아까 봤다 그랬던 것 같기도 아, 그래?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캡틴 마블 블랙 위도우가 이제 동생 구하러 가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캡틴 마블은 엔드게임 전에 나왔는데 흰색 옷 입었어? 아니야. 아, 그 슈퍼우먼. 블랙 위도우가 얘가 삐삐가 말하는 그 영화가 엔드게임 이후에 나왔잖아. 블랙 위도우. 근데 스토리상은 전에. 더 이전. 내용상으로 엔드게임 직전에 나온 게 우주를 지키러 나가버린 슈퍼우먼 있거든? 결국엔 그걸 전 여자가 떼거지로 나오는 영화만 볼래요. 그럼 11월에 더 마블이 개봉하니까 보세요. 야, 역시 난 마블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뭐, 근데 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조합이 응. 코코넛은 마블 팬이고 이미 나는 팬은 아니지만 그냥 가끔 이것저것 찍어먹는 편이고 삐삐는 팬이 아니잖아. 응. 근데 이제 나랑 삐삐 같은 사람을 유입시키려고 계속 그 여성서사를 내는 것 같아. 맞아. 이번 가오갤도 우리가 지금 당한 거야. 지금 나랑 삐삐가 가오갤 같은 거에서 동물복지 동물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유입돼버린 거야. 걔 봤어. 어떡하겠어. 돈은 냈어. 봤어. 아, 억울해. 씨. 내가 씨, 보자고 씨. 했는데. 여러분, 나는 추천 안 할 거예요. 보지 마. 빨리 낼게, 내가 이 팟캐스트. 그래서 2대1이니까 뭐 잘 판단하시고 나도 나는 애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긴 해서 이거 그냥 원피스 하나보다 하고 보거든. 근데 나는 원피스 하나보다 하고 본 거를 삐삐는 아 진짜 원피스 하다 하고 이제 느낀 거지. 언피시한 영화 볼 거면 그냥 퍼플레이 가가지고 여성 감독 영화나 보지. 아 이런 액션 영화가 없잖아. 빵빵 하는. 아, 빵빵하는, 아니, 기아파. 빵빵, 죄송, 우당탕. 치존. 아니, 캡틴 마블 2번 보세요. 네, 아무튼 전체 영화에 대한 리뷰까지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각자 이제 추천하는지 여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본 분들이나 혹은 볼까 하는 사람들도 이거 들은 다음에 댓글로 어땠는지 난 추천한다 혹은 나는 별로다 이렇게 다양한 마블 팬과 마블 안티와 나처럼 애매한 사람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네. 맞아. 댓글 꼭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니까. 그러면 다음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우리가 사실 이전 화에서 유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녹음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 가오갤을 이렇게 갑자기 보게 돼서 이제 가오갤 편을 먼저 내보내고 우리는 곧바로 또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